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중국 전투기가 공해상에서 일본 전투기의 레이더를 조준한 겁니다. 전례가 없는 상황에 일본 방위상이요,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中国軍機による自衛隊機へのレーダー照射事案についてご報告をいたします。レーダー照射は2回ありました。今回のレーダー照射は航空機の安全な飛行に必要な範囲を超える危険な行為であります。 저렇게 새벽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거 그만큼 긴급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로 보니까 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발언을 한 지 딱 한 달이 됐던데 주말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중국과 일본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간 순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난 주말 토요일이었습니다. 중국 해공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오키나와를 통과해서 태평양에서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발착하는 훈련을 하고 있던 과정에서 띄운 제-15 전투기가 오후 4시 반부터 3분 정도 대응 출격한 일본 자위대 전투기의 레이더를 겨냥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레이더를 겨냥한다는 것 자체가 공격으로 간주되는 행동일 수 있거든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놀랄 일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더 있습니다. 6시 37분부터는 훨씬 길게 한 30분 정도 일본의 다른 F-15 전투기를 향해서도 레이더를 겨냥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투기가 2차례에 걸쳐서 30분 넘게 간헐적으로 레이더를 조준한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일본 영공 침범이나 실제 충돌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공해상에서 한 국가의 전투기가 다른 국가의 전투기의 레이더를 정조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간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를 이걸 조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용어 자체도 사실 좀 낯설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좀 위협적이길래 이거를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의 공격적인 행동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레이더를 조사를 한단 말은 비춘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록온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요. 이게 화력을 통제할 수 있는 레이저와 연동돼 있어요. 레이더가 상대 전투기의 레이더를 조사를 하게 되면, 비추게 되면요, 그 상대 전투기의 거리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고도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돼요. 그러면 그 단계는 무슨 단계를 얘기하냐면 즉시 미사일이나 공격용 어떤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직전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단계죠. 그래서 군에서는 보통요, 저렇게 상대방 전투기에서 레이더를 조사를 하면 즉시 회피 기동을 해야 돼. 즉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표시 자체가 바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회피하지 않으면 미사일을 맞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근데 저런 행위를 여러 번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예요. 저거는 공격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 측에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공격 의사는 뭐 다름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보면은 다카이치가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대만 발언 뭐 철회할 기미는 안 보여요. 근데 또 국내 지지율은 굉장히 또 치솟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러는 이유가 이참에 좀 더 확실하게 뭘 보여주겠다 이런 건가요? 네, 중국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훈련이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예고된 훈련이었다. 일본이 그렇게 방해를 하니까는 어쩔 수도 없었다. 우리에 대한 비방 즉시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 같은 경우도요, 중국 해군이랑 해경은 중국의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국 얘기는 일본이 여론전을 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줄 줄 알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이 애매하게 끼고 싶지는 않다, 이런 태도로 해석된다는 그런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 심지어 야마다 주미 일본 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공개 지지를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는데 미국 쪽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깊은 실망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뭐 무역 협상도 있고 해서 중국과의 확전을 바라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중국 쪽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사인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국제사회의 지원이라든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라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좀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을 텐데, 근데 그렇다 그래도 일본이
힘 실어주세요라고 공개적으로 나섰다가 이거 거절당하면 타격이 클 텐데요. 타격이 크죠. 그러면 다카이치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확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가 좋다 이런 전제하에서 지금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일본 국민들도 그런 점들을 보고 다카이치 총리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는데 만약에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거절해 보세요. 그러면 관계가 별로 가깝지 않구나 이런 판단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본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도 뭐 허지연 변호사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끼어들기 싫은 거예요. 괜히 남의 나라 두 나라 관계에 끼어들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졌을 때 관세 협상이나 무역에 상당히 큰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냥 방치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정치적 상황, 외교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은 좀 그래도 멈추지 않을 기세예요. 보면은 얼마 전에 중국이 공개한 훈련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영상 보여드릴 텐데 보면은 이 영상입니다. 자, 무인 보면 이제 전투기 영상도 얼마 전에 공개를 했고요. 자, 무인 돌격 차량이 이제 진격하는 영상까지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이제 나올 텐데 이게 추가적인 뭔가 중국 측에서의 예고 조치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돼요. 일단은 일본에서 긴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에요. 12월 13일이 난징 대학살 추모의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떠냐면은 중국에서 반일 정서가 가장 고조되는 날인데 이때 뭔가 이렇게 대규모 군사 훈련을 영상 보는 것처럼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여러 가지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주중 일본 대사관에서는 일본인들한테 이런 공지까지 했습니다. 12월 13일 그 전후해서 외출할 때는 일본어도 쓰지 말고 또 일본스러운 옷도 입지 말아달라. 그리고 일본인 많은 장소도 피해라. 이렇게 경고를 또 그 안내 메시지까지 내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전투기 영상은 자료 영상이고 이제 훈련 영상을 또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저희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군사적 충돌로 번지고 있는데 양국 갈등 우리도 또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